작년인 2021년도는 단군 이래 한우 가격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한우 가격이 올라서 최근 뉴스 기사에는 한우의 한 마리당 순수익이 400%가 올랐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작년이 한우 농장에게는 큰 호황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19년도만 해도 한우 도체중 키로당 평균 가격이 17,900원 정도였는데 작년은 무려 21,200원으로 3,000원이 넘게 올라갔으니까요. 저희 농장은 지금 220마리 정도의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한우 농장의 수익을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저도 소를 키우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농장주의 소득이에요. 그리고 한우 귀농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궁금해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2022년도 5월 24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한우 수익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축산물 생산비 조사라고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소를 잘 키우는 한 농장의 특출난 소득이 아니라 진짜 현장과 비슷한 평균의 자료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자료이기도 하고 자주 소개하고 언급도 했던 자료입니다. 일단 한우는 송아지를 낳는 번시구와 살을 찌워서 고기로 파는 비유구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뉴스 기사에서 나온 한우 마리당 순수익이 400%가 올랐다. 이 내용은 비유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유구의 수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 비유구는 마리당 142만 5천 원의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일반적으로 한우 비유구는 송아지 때 구입을 해서 24개월, 2년 정도를 키우는데요. 이걸 1년 소득으로 계산해보면 한 마리가 1년에 71만 원 정도를 벌어다 주는 거죠. 그래서 한우 비유구 200마리를 키운다고 하면 1년 수익은 대략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월 소득으로 계산해 본다면 대략 월 1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번시구인데요. 한우 번시구 한 마리는 1년에 141만 원의 소득을 만들어줍니다. 비유구에 비해 2배 정도 수익이 더 높은데요. 그만큼 번시구는 송아지 케어도 해야 되고 비유구보다 손도 많이 가고 난이도도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우 번시구 200마리를 키운다면 1년 소득은 2억 8,200만 원입니다. 월 소득으로 치면 월 2,35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한우의 소득이 올라갔을까요? 처음 영상 시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로 한우 고기 가격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한우를 살찌워서 고기로 파는 한우 비육 농장의 소득이 올라갔고요. 한우 고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를 키우고자 하는 의향이 늘어서 작년 한우 송아지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송아지 중에서도 좋은 숫송아지가 한 마리에 500만 원 정도에 거래됐었는데요. 작년 6월은 그냥 숫송아지의 평균 가격이 500만 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번식우를 수정시켜서 송아지를 낳아 판매하는 한우 번식 농장의 소득도 올라갔던 거죠. 그러면 소를 키우면 다들 이렇게 억대 연봉에 돈을 잘 버냐? 이 부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답은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한우를 200마리 이상 키우는 농장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한우 농장 중에서도 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합니다. 전국의 한우 농가가 지금 22년도 기준으로 9만 3천 곳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은 1만여 곳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200마리 이상의 농장은 당연히 이보다 더 적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우 번식후 2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라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농장의 전체 규모는 최소 300도 이상은 됩니다. 번식후가 200마리라는 거지 새롭게 태어나는 송아지도 계속 있고 또 자체적으로 농장에 번식으로 쓸 암송아지들은 따로 더 육성을 해야 해서 실제로는 350도 이상의 매우 큰 규모의 농장일 거예요. 이런 300마리 이상 규모의 농장은 전체 한우 농가 중에 상위 0.8% 정도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200마리를 들었지만 모든 한우 농가가 이렇게 소득을 버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호황은 역시 꾸준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벌써 뉴스나 인터넷 기사에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 수준으로 올라서
모든 축산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요. 2021년도 축산업 소득에 대한 자료가 정리가 되고 최근에야 발표가 돼서 한쪽에서는 축산 농가의 소득이 몇백 퍼센트가 올랐다는 기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사료값 폭등으로 축산 농가가 도산 위기에 있다. 이런 기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나오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농가 소득이 몇백 퍼센트 올랐다는 내용은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순수익이라는 항목이 이만큼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순수익은 내 인건비, 투자된 자본에 대한 이자, 땅값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까지 모두 제외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 수치의 절대값 자체가 워낙 작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통계청 자료 기준으로 한우 비오고 한 마리의 순수익은 20년도에 58,000원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를 2년 키우면 58,000원이 순수익이라는 건데 이 수치가 21년도에는 29만 2천원으로 늘어나서 400%가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우 농가에게 작년은 연수익이 400%씩 늘어나는 그런 해는 전혀 아니었고요. 지금과 같이 다가올 불황을 미리 좀 준비할 수 있게 해준 수준의 호황 정도랄까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영상에서 속값이 좋고 시장 상황이 좋을 때 조심해야 할 건 내 소비 수준을 호황대로 맞춰놓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간혹 이런 시기에 지금같이 시장이 좋은 상황이 유지돼서 내 소득도 꾸준할 거라고 착각하고 차를 외제차로 바꾸거나 농장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외제차를 타는 것도 농장에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쁜 건 당연히 절대 아니지만 향후에 시장 상황이 바뀔 것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이런 소비나 투자를 하는 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속값이 떨어지면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호황일 때는 다가올 불황을 미리 준비하고 향후의 재투자를 위해서 기업처럼 사내 유보금을 쌓아둬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불황을 미리 준비했던 분들은 지금 사료값이 오르는 상황도 잘 대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불황은 한우를 입문하고자 계획했던 분들에게는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한우값이 좋은 호황일 때는 축사 매물 찾기도 어려웠는데요. 제가 한우 관련 커뮤니티를 자주 모니터링 하는데 과거에는 몇 주 혹은 한 달에 한 번 올라올까 말까 했던 축사 매매 관련 글들이 지금은 제가 들어갈 때마다 축사 판매 글이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맞는 더 다양한 매물들을 볼 수 있을 거고 매물이 늘고 시장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축사 소유자와 가격 조율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우를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임대로 시작하라고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대 매물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지금같이 축사 매물이 많아지면 매물로 내놨음에도 매매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축사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럼 이 중에 대출이자가 부담되는 소유주분들의 일부 축사 매물은 월세를 받는 임대 물건으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부하지만 위기는 역시 기회가 되는 것 같네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